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 생화학 챕터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요. 탄수화물 및 대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 뒤에 있는 칠판에 제가 미리 필기를 해 놓은 것은요. 오늘 뒷부분에 배우시게 될 해당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적어 두시고 그 파트에서 이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말풍선 1의 정의부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탄수화물은 식물체 또는 조류의 엽록소에 그 엽록소에서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당의 축합물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합성에다 동그라미를 쳐 두시고 그 뒤에 밑줄 긋도록 할게요.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당 또는 당의 축합물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탄소, 수소, 산소의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CH5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들의 비율은 1대 2대 1입니다. 네, 탄소, 수소, 산소, CH5죠. 그 비율이 1대 2대 1이라는 것까지 좀 밑줄과 함께 써 두시고요.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그 일반적인 분자식이 나와 있죠. 마지막 셋째 줄에 분자식에도 밑줄을 좀 해주세요. CM, H2M, OM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CM, H2O 하고서 N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밑줄 그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말풍선 분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단당류, 그 다음에 소당류, 다당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단당류를 보시면은 자, 1번 동그라미죠.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자체를 뭐 하나의 커다란 그 뭐 진주 목걸이 같은 걸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진주 알갱이 한 개 한 개가 단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이다. 그 부분 밑줄을 쳐 두시고요. 두 번째 줄 중간 부분에서 알데하이드기나 CHO기죠. 그 다음에 케톤기, CO기입니다. 이런 것들과 두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 수산기라고 부르는 OH기요. 그 기들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해서 그 알데하이드부터 화합물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뭐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등이 있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관능기, 붙어있는 관능기에 따라서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으면 알도우지라고 하고요. 케톤기를 가지고 있으면 케토우지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도 밑줄 하나 해주시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탄수화물들은 끝이 OSE, 오우즈로 끝나요. 무슨 오우즈 이렇게 끝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알도우즈는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고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케토우즈다. 이렇게 이름에서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되겠고, 그 아래에 있는 박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 탄수화물의 화학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 보시면요. 자, 모든 탄수화물은 자, 여기서 괄호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모든 탄수화물은 적어도 하나의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비대칭 탄소는 다른 표현으로는 부재탄소라고 부릅니다. 혹은 킬랄탄소라고 부른다라는 거. 뭐 모든 과목이 다 그렇겠지만요. 그 용어 정의가 잘 되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을 나타내는 다양한 다른 용어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비대칭 탄소부터 괄호 안에 있는 부재탄소, 뭐 킬랄탄소. 그 부분은 밑줄을 다 쳐주시면 되겠고요. 이 비대칭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산화기죠. OH기의 위치에 따라서 D형이냐 L형이냐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비대칭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밑줄 쳐놓으시고 그 가운데 OH기의 위치에다가 괄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OH의 기가 오른쪽에 있으면 D형,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있으면 L형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한쪽만 좀 자세하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뭐 D를 외우셨으면 왼쪽은 L형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 L형까지 밑줄을 쭉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D형과 같은 것이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탄수화물의 그 화학 구조입니다. 자, 기억에다가요. 왼쪽에 여백이 있으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 D형이냐 L형이냐 이게 이 관계가 광학 이성 질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살짝 쓸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기억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광학 이성 질체.
칸이 모자라요. 일질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설명하고 있는 OH기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 D, 왼쪽 L형이 바로 광학 이성질체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다시 정정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가면은 뭐 당류의 실제적인 분자 구조는 분자량이 더 큰 단당류는 하나 이상의 비대칭 탄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다른 이성 질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은 기억과 함께 그냥 니은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디귿이 또 이제 조금 중요합니다. 자, 디귿에다가는요 뭐라고 써두시냐 하면, 자, 아노머라고 써주세요. 아노머. 자, 이거는 알파형이냐 베타형이냐 그 관계예요. 아노머. 광학 이성질체와 같은 경우에는 D형이냐 L형이냐 요 문제였다면, 이 아노머의 경우에는 알파형이냐 베타형이냐 요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실 이게 이렇게 정리해 둔 거를 우리가 읽게 되면은 그렇게 헷갈릴 게 없는데, 문제상에서 막 뒤섞여 가지고 분리된 상태에서 나오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아노머 같은 경우는 단당류가 환상 구조를 형성할 때 그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 내용 보시겠습니다. 4번 또는 5번 탄소의 수산화기가 결합함에 따라서, 자, 프라노즈 오각형 또는 라피노즈 육각형을 만들게 되면서 1번 탄소는 새로운 비대칭 탄소가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각형이나 육각형이다 보니까 이게 환상 구조를 형성하는 그 단계죠.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단당류가 환상 구조를 형성할 때 우리가 아노머인지 따지게 되는데, 알파형과 베타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줄에 중간 뒷부분에다가 또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1번 탄소가 새로운 비대칭 탄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번 탄소에 붙는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1번 탄소에 붙는 이 OH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파형 또는 베타형으로 부르고 있다. 자, 이때 제가 환상구조 형성한다 그랬죠. 환상구조는 고리구조라고도 불러요. 자, 이 환상구조를 형성할 때 헤미아세탈이 형성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부재탄소 원자 이렇게 돼 있어요. 비대칭 탄소라고 위에서 보셨죠. 자, 땡땡 뒤에 보실게요. 탄소 4개의 결합선이, 탄소는 4개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C를 가운데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결합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모두 다른 원자 혹은 원자단으로 된 탄소를 부재탄소라고 한다. 자, 기억에서 이미 나왔는데 리을에서 부재탄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킬알탄소 또는 비대칭 탄소라고도 한다. 위에서 확인하셨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챙겨 두시고, 요것과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바로 에피머예요. 들어보셨죠? 맨 위에 여백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에피머도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여백에다가 에피머 써놓으시고요. 이거는, 자, 복수의 부재탄소 원자가 있는 화합물에서 비대칭 중심 중에서 한 개만 입체 구조가 다를 때 그 두 분자 사이의 관계를 에피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복수의 부재탄소 원자가 있는 화합물에서 비대칭 중심 중에서 한 개만 딱 다른 거예요. 한 개만이 입체 구조가 다를 때 그 두 분자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에피머라고 한다. 그 부분 정리를 해두시고요. 디글루코즈하고 디갈락토즈, 디글루코즈하고요. 디갈락토즈. 아이고, 락자 A 빠졌네요. 갈락토즈. 요게 이제 에피머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글루코즈하고 디만노즈. 디글루코즈하고 와도 하나 쓸까요? 마노스라고 하죠, 이제는. 이거 맞나요, 제가? 써놓고도. NNOSE. MANNOSE. N이 두 개예요, 가운데. 디마노스. 요 관계가
요 둘의 관계가 바로 에피머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머의 개념하고 에피머 관계에 있는 요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번 동그라미에 환원당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알도우지의 카본일기산소는 카본일산소라고 되어 있는데 카본일기산소는요 여러 물질을 환원시킬 수가 있다. 일단 그 부분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알도우지의 카본일기산소는 여러 물질을 환원시킬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자 거기 끊어서 다시 밑줄이에요. 펠링 용액과 반응시키면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알데하이드기는 산화되고 이가구리를 가진 이가구리를 일가구리로 환원시킬 수 있어요. 그러한 당을 환원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줄을 쭉 쳐주신 다음에 환원당에다가 박스를 해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환원당이고 누가 비환원당이냐 그거를 좀 잘 묻고 있거든요. 자, 외우시기는 좋아요. 그 뒤에 세 번째 줄이죠. 수크로스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수크로스를 제외한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는 다 환원당입니다. 예, 외우시기 괜찮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수크로스만 비환원당이고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는 환원당이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밑줄을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베네딕트 시험에서요. 환원당은 적색 침전물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밑줄하고 적색 동그라미 해놓으시겠습니다. 자, 그 아래 박스를 보시면요. 환원당이 베네딕트 시험에서 적색으로 되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괄호 안에 적색에 역시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거 환원당 시험이에요. 베네딕트 시험에서. 자, 비환원당은 수크로스뿐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동그라미로 전 넘어갈게요. 당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탄소 원자수에 의한 화합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소 원자수에다가 박스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탄소 원자수에 따라서 2탄당,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리을과 미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할게요. 리을하고 미음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주로 섭취하고 몸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리을과 미음이기 때문이에요. 섭취하고 우리의 신체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5탄당과 6탄당이다. 자, 표시해 두시고 기역,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탄당과 6탄당만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땡땡 뒤에 보시면 5탄당에 리보스가 나와 있습니다. 리보스. RNA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헥산의 조효소, 헥산과 조효소를 구성해요. 헥산의 조효소가 아니죠. 헥산과 조효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리보스고요. 리보스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디옥실리보스 있죠. 이것도 역시 헥산 구성하죠. DNA를 구성하는 게 이 디옥실리보스입니다. 그 밖에 뭐 아라비노스라든가 자일로스와 같은 것들도 5탄당에 들어있는 거고요. 6탄당으로 갈게요. 6탄당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기본적인 단당류죠. 글루코스가 바로 6탄당입니다. 자, 글루코스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당이면서 에너지 급원이죠.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 바로 이 포도당 글루코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럭토스에도 하나 밑줄 칠게요. 프럭토스 같은 경우에는 과당이죠. 가장 달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프럭토스하고요. 그 옆에 있는 갈락토스의 경우에는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 후에 대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마노스 나와 있네요. 예, 제가 아까 스펠링 에피머에서 제대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소당류입니다. 소당류는요. 그 바로 아랫줄에 밑줄 긋도록 할게요.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여러 개로 연결된 당류입니다. 하지만 그 개수가 아주 많은 거는 아니고요. 2개로 이렇게 연결된 거, 3개인 거, 4개인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1번 동그라미에 이당류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데 요 3개가 중요하죠. 기역, 니은, 디귿.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당류, 기억, 니은, 디귿 요거를 이렇게 좀 묶어놔 주세요. 자, 이당류의 기억에 나와 있는 것은 슈크로스. 아까 비환원당이라고 그랬죠. 유일하게 비환원당이에요. 설탕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요. 설탕 동그라미 쳐두시고 얘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별표도 하나 할게요. 자, 글루코즈가 가장 기본적인 당당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코즈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 당류들은 글루코즈를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글루코즈를 기본으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그 옆에 붙어있는 당의 단당류의 종류에 따라서 뭐 설탕이냐, 엿당이냐, 그 다음 유당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설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달잖아요. 아까 가장 단당류 프럭토즈가 붙어 있게 돼요. 이게 설탕이고요. 비환원당이다. 그 부분에 박스 하나 해놓으시고 식물계에 존재하죠. 우리는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설탕을 채취합니다. 자, 설탕 동그라미 쳐두셨죠? 글루코즈와 프럭토즈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 니은 엿당입니다. 말토즈라고 부르고 엿당 동그라미. 자, 글루코즈를 기본으로 해서 글루코즈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도 역시 밑줄을 쳐두시고요. 얘들은 환원당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디귿으로 넘어가면 락토즈, 유당이 나와 있죠. 자, 여기는 락토즈, 유당 그 부분에다 이렇게 밑줄을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글루코즈와 누가 붙어 있는 거죠? 얘는 갈락토즈예요. 갈락토스. 예, 해서 여기다가도 밑줄을 쫙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갈락토스 같은 경우는 뇌 발육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갈락토스에다가 밑줄 치신 데다가 여기다 뇌 발육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환원당이고요. 땡땡 뒤에 보시면은 동물계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유당은 그 젖성분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동물계에만 존재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줄 하신 다음에 위에 좀 이렇게 빼가지고요. 뭐라고 써드시냐면 정장작용, 그 다음에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동물계에만 존재하면서 정장작용하고 칼슘 흡수에 도움이라고 써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이 또 있긴 해요. 이소말토우지 있는데 요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2번과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요. 2당류였고 3당류와 4당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당류, 4당류도 종종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2번이 3당류고 3번이 4당류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두시고요. 3당류하고 4당류를 합쳐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올리고당이라고 불러요. 올리고당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비피더스를 증식시켜 가지고 정장작용을 한다라는 것도 이 올리고당 아래에다가 하나 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당류는 대표적인 게 라피노스예요. 그 다음에 4당류는 스타키오즈. 예. 종류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피노스가 대표적인 3당류인데요. 이거는 갈락토즈하고 글루코즈하고 프럭토즈 세 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순서대로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타키오즈 같은 경우도 구성되는 그 단당류의 종류는 같아요. 그런데 한 개가 더 추가된 게 뭐냐면 갈락토스가 2개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GGF 해가지고 글루코스와 프럭토스를 한 개씩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3당류인 라피노스 경우에는 갈락토즈가 1개, 그 다음 4당류인 스타키오즈 같은 경우는 갈락토스가 2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괄호 3번의 다당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당류 첫 번째 줄에 밑줄 긋습니다.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다당류이다. 다당류 밑줄 쳐 놓으시고요. 이거는
그 기본적인 그 단당류들이 아주 복잡하고 긴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다당류는 많은 수의 단당류 단위로 구성된 중합체이다. 이렇게 돼 있죠. 중합체에다 동그라미 하나 해 두시겠습니다. 그 밑에 다당류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1번 전분, 그 다음 2번 섬유소, 그 다음에 3번의 글리코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복합다당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다 또 표시를 좀 할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묶어두세요. 전분과 섬유소, 그 다음 글리코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묶어두신 다음에 덱스트린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덱스트린 알고 계시죠? 덱스트린. 덱스트린이라고 써두시고 덱스트린은 어떤 한 가지만 꼭 집어서 말한다기보다는 전분 분해 산물을 통칭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제가 여기다 땡땡 해놨죠. 그 땡땡 뒤에다가 전분 분해 산물의 통칭이다. 전분이 대충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요. 전부 다 아울러서 덱스트린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전분, 스타치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많은 단일 단당류는 식물 세포 안에서 물에 녹지 않는 입자 형태로 존재하고 세포의 연료 저장 물질이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전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있는데요. 기억과 니은을 또 묶어 놓을게요. 1번에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묶어 두겠습니다. 자, 아밀로스는요. 글루코스 분자가 알파 1사결합에 의해서 아주 수백 개, 뭐 수백 개라고 하는 게죠. 수만 개 좀 그렇고요. 수백 개로 직쇄상으로, 일직선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글루코스 분자가 알파 1사결합에다가 밑줄 쳐 두시고요. 그 다음 그 뒷부분에 직쇄상의 구조에다가 밑줄을 쳐 두시기 바랍니다. 직쇄상이라는 건요, 그냥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수백 개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직쇄상의 구조다, 뭐 직쇄상 구조, 요거는 사슬 구조라고도 해요. 사슬 구조. 그래서 요 그림 위에다가 사슬 구조라고 하나 써두시면 되겠고, 이거는 요드 반응을 했을 때 청변을 일으킵니다. 자, 그것도 써드릴게요. 요드 반응, 청변.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돼요. 이건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죠? 아밀로스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반면 아밀로펙틴이 있죠. 찹쌀이나 뭐 찰, 뭐 찹 이런 거 들어있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 것들에 이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글루코스 분자가 알파 1사결합뿐만 아니라 알파 16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거기 알파 16결합까지 밑줄을 쳐놓으세요. 글루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서로 연결된 가지가 되게 많아요. 첫 번째 줄 뒤에 서로 연결된 가지.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불러요? 서로 연결된 가지에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가지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직쇄상의 구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와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빈 여백이 있으니까 밑줄 그어두시고 써두신 다음에 2번 섬유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소는 참 구조는 아밀로스와 비슷하나 글루코스의 그 단위가요, 알파 결합이 아니에요. 베타 1사 결합이에요. 자, 구조는 아밀로스와 비슷하나 글루코즈까지 밑줄을 잘 그어주시고, 두 번째 줄 중간 약간 앞부분에 베타 1사 글루코시드 결합입니다. 그 부분 밑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요, 뒷부분이에요. 소화액에 베타 글루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 위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거든요. 자, 사람한테는요, 이 베타글루코시드 결합을 끊어낼 수 있는 소화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셀룰로스를 영양소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섬유소가 좀 많이 영양가 없는 것들로 이렇게 치부되었지만 요즘에는 변비를 예방한다거나, 예, 그런 등등의 역할들, 몸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소화 효소가 없지만 특히나 변비와 연관돼 가지고 변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그것도 어떤 영양소처럼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 부분 소화액에서부터 이용할 수 없음까지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는 글리코겐입니다. 자, 글리코겐은 제목에다가도 밑줄을 하나 해놓으시고요. 땡땡 뒤에 글루코즈의 중요한 저장 형태예요. 예. 밑줄. 자, 구조는 아밀로펙틴과 유사합니다. 요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 구조, 그 아밀로펙틴과 유사 밑줄. 그런데 격가지를 이 아밀로펙틴보다 글리코겐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슬이 좀 짧아요. 자, 곁가지를 더 많이 가지고 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여백 있죠? 사슬이 짧다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그 옆에 포유동물의 간이나 골격, 근육세포의 세포질에서 과립을 형성한다 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글리코겐은요,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 요것도 써놓으시고요. 자, 아밀로펙틴에 비해서 가지가 더 많고 사슬이 짧다라고 그 내용도 여기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셨죠? 그리고 4번 동그라미는 복합다당류입니다. 이거는 한 종류 이상의 단당류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복합다당류의 반대말은 단순다당류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하이루론산이라든가 콘드로이틴, 황산염, 헤파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셨던 내용들을 보시면 헤미셀룰로스라든가 펙틴, 한천 이런 것 등이 있어요. 특히나 헤미셀룰로스하고 펙틴과 같은 경우는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도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말풍선 세 번째 탄수화물의 대사 경로예요. 이제 드디어 제가 필기해둔 내용들이 사용될 때가 왔는데요. 요것들은 다 적어두시고 표시하셨을 거라고 믿고 지우겠습니다. 자, 괄호 1번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대사 경로를 통해서 포도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도당에다가 박스를 해두시고요. 그 뒤에 줄을 좀 그을게요. 해당 과정과 이후의 혐기적 경로, 호기적 경로를 거쳐서 ATP, 젖산, 물, 이산화탄소 등 여러 물질을 생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사된다. 대사까지 밑줄을 쭉 쳐두시면 돼요. 자, 1번 동그라미에서 TCA 회로가 나왔죠.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에 의해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 TCA 회로 이렇게 나와 있고 옆에 전자전달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좀 구분을 해주신 다음에 요것들에 의해서 뒤에 완전 산화되어 CO2와 H2O를 생성 밑줄. 완전 산화되면 우리가 연소시켜도 마찬가지잖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에너지가 나오게 되잖아요. 세포 내에 에너지 공급에다가 밑줄 해두시면 돼요. 자, 또는 세포 내에서 저장성 다당류로 전환된다. 자, 세포 내에서 저장성 다당류로 전환. 자, 방금 보셨어요. 저장성 다당류는 뭐가 있죠? 저장 형태 글리코겐이에요. 글리코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리코겐으로 합성되어서 어디에 저장되느냐? 우리의 간과 근육에 저장된다. 간 동그라미, 근육 동그라미 저장 밑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동그라미 펜토스 단위 구조다당류 포도당의 생성 이렇게 보시고 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 밖에 또 뭘 하냐면 자, 4번 동그라미는 지질, 아미노산, 기타 화합물들을 합성하기도 하고요. 자, 5번, 6번 한번 볼게요. 7번, 8번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자, 5번 산화 반응. 해당 개는 해당 과정을 의미해요. 그걸 통해서 TCA 회로로 가고 호흡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자전달계죠. 그렇게 해서 완전 산화돼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든 다음에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이런 반응. 여기 산화 반응이고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에 지방을 합성하죠. 해당 개를 거쳐서 아세틸 코엔자임 A를 거쳐가지고 지방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은 다른 당으로 이행. 다른 당이 되기도 하는데요. 기억 볼게요. 리보스 5포스페이트, 5포스페이트죠. 이거는 헥산의 구성 단위인 뉴클레오티드 생합성에 이용된다. 자, 뉴클레오티드 생합성에 이용 밑줄 쳐놓으시고요. 요게 바로 5탄당 인산 경로예요. 네, 발음이 좀 시원찮죠. 5탄당 인산 경로라고 하나 써두세요.
생합성의 이용 뒤에다가 땡땡 쳐두시고 써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해독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해독작용 밑줄. 뭐 UDT 글루크로닉 엑시드죠. 요거는 이제 해독작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갈락토우즈로 변해가지고 락토우즈라든가 글리코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생성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당으로 이응된다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8번 볼게요. 해당과 당 신생 합성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피루빅 엑시드, 즉 피루부산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 하나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해당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당 신생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분기점이 누구다? 피루부산이다. 피루부산에다가 박스 하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게요. 가운데 이렇게 줄 보시면은 포도당 6인산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피루부산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제 해당 과정이고요. 피루부산에서 그 밑으로 아세틸 코엔자임A로 가는 게 호기적 경로이고, 포도당 6인산에서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리보스, 핵산을 합성하게 되는 그 과정 있죠. 그 가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5탄당 인상 경로예요. 요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오른쪽 가지로 뻗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피루부산에서 젖산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코리회로, 이런 내용도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포도당의 대사 경로가 바로 아래 박스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것들 중에서 특히 포도당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해당을 거쳐서 2개의 피루부산으로 된 후에 혐기적 경로로 가는 것과 그 다음 호기적 경로로 가는 것,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 혐기적 경로로 가는 거는 젖산으로 가게 되는 그 코리회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호기적 경로는 TCA 회로하고 전자 전달계,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그림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그 포도당 대사 경로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2개의 네모 박스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서 드디어 해당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 되어 있고요. 그 옆에 괄호 안에 영어로 상당히 긴 이름들이 나와 있죠. 그 제목 자체에다 밑줄을 쭉 그어주세요. 해당 과정은 거의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그 과정을 다 이해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여러 번 보시고 직접 써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주 보셔야 된다는 거 한번 강조를 더 드리고, 해당 과정은요, 글리콜리시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EMP 경로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엠덴 마이어호프 경로. EMP가 이게 이제 그 앞 글자 이니셜만 딴 거잖아요. 엠덴 마이어호프 패스웨이 해가지고 EMP가 됩니다. 자, 그런 이름들 같은 거 의미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책에 이제 지면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일직선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썼는데, 이게 또 필기할 내용이 많다 보니 2줄로 나눴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냥 일직선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요 단계에서 지금 제가 노란색 괄호로 친 부분 있죠. 포도당 하나가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피루부산이 2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걸 꼭 표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노란색 괄호가 1개가 아니라 2개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거나 뭐 이런 교재 뭐 찾아보시거나 하면은 요 일직선상에 요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인 경로이긴 하지만 이게 2번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글루코스 하나가 해당 과정을 거치면 피루부산이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잠깐 왼쪽 페이지의 2번째 박스 보시면 포도당 박스가 있고 해당 과정 거치면 2개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과정 알돌라제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2개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루부산이 2개 만들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시면은 요 파트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해당 과정에서는
어디서 ATP가 사용이 되고 어디서 ATP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NADH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사용되는지 그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ATP가 사용되고 만들어지는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들이 여기 해당 과정에 사용되는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그 효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거 첫 번째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헥소키나제하고 글루코키나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럭토스 6인산이 이제 프럭토스 1,6,2인산이 될 때 만들어진 사용되는 포스포프럭토키나제 H 아니죠 F PFK라고 이렇게 약어로 많이 쓰이는 거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요게 이제 가장 강력해요. 그리고 그 밖에 요러한 그 효소들 쓰이고요. 에놀라제, 알돌라제도 들어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피루부산 키나제, 특히 중요해서 이제 잘 기억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효소들은 빨간색으로 물결무늬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전반적인 과정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제가 연두색으로 박스 쳐놓은 요 부분 있죠? 요 세 개의 박스는요 비가역적 반응이에요. 세 개가 이렇게 비가역적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의 두 비가역적 반응은요 ATP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단계에서는 ATP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걸로 해서 이제 TCA 회로로 들어가고 하는 거, 전자전달기까지 가는 거는 우리 그 호기적 반응, 호기적 경로였고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가게 되는 그 코리 회로와 연관된 것은 그 혐기적 반응이라는 거, 혐기적 경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줄로 이렇게 걸쳐서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정리 노트에다가 한쪽 면을 할애해서 이걸 쫙 써두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훨씬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우리 본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는 전반적인 해당 경로를 나타낸 거 제가 한 번 더 써드렸고, 두 번째 박스 보시면은 한 개의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이 되면서 두 개의 ATP, 두 개의 NADH2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하나의 글루코즈, 하나의 포도당이 시작을 해가지고 해당 경로를 딱 거치면요, 피루부산 두 개 만들어진다는데 이게 괄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피루부산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TP가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서도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ATP가 생성이 되고 NADH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예요. 제가 NADH2인데 그냥 썼나요? NADH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거 여기서 한번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부분도 여기 또 하나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NADH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NADH 같은 경우는 한 개당 2.5 ATP를 생성하기 때문에 두 개면 여기서 5개의 ATP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은 박스 한번 말씀을 드렸고 1번 동그라미에 밑줄을 쭉 그을게요. 6탄당인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분자인 3탄당의 피루부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정까지 밑줄을 그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요 산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2번 동그라미도 밑줄. 자, 그리고 일어나는 장소도 중요하죠. 자, 어디서 일어나느냐? 3번 동그라미 한번 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대사 과정으로서 세포질, 즉 원형질에서 일어난다는 거, 세포질, 원형질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하고 5번 동그라미 있죠. 이렇게 묶어서 별표를 좀 해주시고요. 자, 해당 과정의 촉진은 ADP와 AMP가 촉진을 하게 되는 거고, 해당 과정을 억제하는 것으로는 ATP와 그 다음 시트레이트, NADH가 있다. 그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나와 있는 해당 과정 이후에 혐기적 경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과정이 딱 끝나면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이후에 혐기적 경로는 바로 이 젖산으로 가는 그 코리 회로입니다. 자,
1번 동그라미 한번 쭉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칠게요. 혐기적 해당이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 부분 밑줄을 쳐두시고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혐기적 그 조건 하에서 환원이 돼서 젖산이 생성되는 그 경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왼쪽 페이지 큰 네모 박스에 그게 코리회로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두 개의 피루부산이 여기 각각 두 개죠. 그래서 젖산도 어때요? 젖산도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두 개의 젖산 동그라미를 좀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시작 물질이 뭐죠? 육탄당인 그 포도당이 시작 물질입니다. 자, 자,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좀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다 나와 있기는 해요. 자, 아까 글루코스가 하나가 이렇게 해당 과정 거치면은 두 개의 피루부산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혐기적 과정을 가면 젖산도 두 개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절 효소 해가지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효소 또는 조절점이라고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문제에서도 뒤에 보시면 그런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때 세 자리 그 세 군데의 조절점 또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효소는요, 바로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 밑줄 쳐둔 요 부분 포스포프록토키나제 하고 여기 피루부산키나제 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에너지 생성 자리, 즉 ATP 생성하는 곳 여기였죠. 포스포에놀 피루부산이 피루부산 될 때, 요때. 그 다음에 또 ATP 어디서 생성되나요? 여기서도 생성되잖아요. 글리세린산 2인산이 글리세린산 3인산이 될 때 요때도 ATP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여기 ATP가 두 개 이렇게 있으니까 총 ATP는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4개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해당 과정 큰 박스 밑에 작은 박스 있죠? 한 개의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이렇게 되면서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되면서 두 개의 ATP, 두 개의 NADH2 만들어진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요. ATP가 이렇게 두 개 만들어져서 총 4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부분에서 이미 ATP를 이렇게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토탈 두 개가 남는다라고 계산한 거예요. 여기서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피루부산 딱 두 개 생겨나고요. 글루코스에서 피루부산이 될 때까지 두 개의 ATP를 썼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 이쪽 괄호에서도 여기 두 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토탈 4개 만들어지고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개의 ATP가 생성된다라고 표시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ADH 생성되는 거 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소모 자리, 만들어지는 자리 이런 것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좀 제가 한 번에 다 담고자 해서 이걸 그려놓은 거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만의 그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를 할애하셔서 딱 써놓고 한눈에 들어와서 딱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 해당 과정 이후의 혐기적 경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